오늘 내용은 정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이제 다른 정수기들, 정수의 방식과 종류, 정수 방식의 종류에 따른 정수기 그 장단점, 요거를 하나씩 하나씩 좀 보고 싶다고 해 주세요. 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정수에 대해서, 정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물의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일단 6가지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산소가 많이 녹아 있는 물이 좋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산소가 녹으려면 우리가 왜 어항에다가 물고기를 키울 때도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산소를 넣잖아요. 근데 우리가 호흡으로만 산소를 호흡하는 게 아니라 물 안에 있는 산소도 이게 내가 먹으면서 호흡을 해요. 그래서 용존 산소량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6번에 보면 끓이지 않은 물라고 돼 있어요. 끓이지 않은 물. 즉 끓이면 기포가 발생하면서 막 바글바글 끓다 보면 물 안에 있는 산소가 날아가요. 날아가고 이 날아가는 거 이외에 또 하나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차를 먹거나 특히 이제 커피 같은 걸 먹을 때 92도 정도에서 끓이거든요. 바리스타 교육할 때도 그래요. 92도 정도에서 끓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글바글 끓게 되면 물에 있는 산소가 날아가고, 또 산소가 날아가면서 물에 미네랄 안에 있는 미네랄이 변성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럼 물 맛이 변해. 그러면 이제 차가 맛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커피는 맛을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다도할 때는 맛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냥 막 바글바글 끓인 물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미네랄이 없는 것보다 적절히 있는 것이 훨씬 좋은 물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물 맛을 결정하는데, 가령 저희 동네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동네에 그 약수터가 있어요. 아, 거기를 안 데리고 가봤구나, 이은하 사장님을. 거기를 가보면 옛날에 뭐 임금님한테 줬던 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오색약순이 뭐 이런 거 보면 물 맛이 참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특정한 미네랄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특정한 미네랄이 많은 물 같은 경우에는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약이라고 하면 어, 장기간에 복용하는 게 아니라 단기간,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 먹는 거죠. 그럼 저희 동네에 있는 약수물 같은 경우에도 밥을 하고 나면 밥이 빨개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철분이 많아서 그래요. 철분이 많은 거를 먹다 보면 어, 이게 빈혈 같은 거는 많이 좋아질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변비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계속 먹다 보면. 그리고 이제 pH 농도가 7에서 8 정도인 약 알카리성 물을 먹어라 그러는데, 실제로 미네랄이 많으면 약 알카리로 가요. 근데 우리 체온 그 몸 같은 경우에는 약 알카리에서 7.4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pH가 내려가서 7 밑으로 내려간다. 막 7.2까지만 내려가도 잘못하면 이제 쇼크가 오거든요. 산 쇼크가 오는데, 쇼크가 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그 pH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때 쓰여지는 게 미네랄 중에서 주로 칼슘이 쓰여지거든요. 어쨌건 미네랄이 충분히 있으면 알카리로 가요. 근데 요 알카리 요걸 가지고 또 이제 다른 마케팅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이따 나올 거니까 또 얘기할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없는 물이어야 돼요. 유해한 물질이라고 그러면 유기, 무기, 화합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녹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녹 같은 거 얘기하고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미생물, 세균,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여름에 대장균 같은 거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사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바이러스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잔류 염소가 없는 물이라고 하는데, 잔류 염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어요. 문제가 안 됐는데, 옛날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집 물에는 이제 염소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염소가 언제 들어오냐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해서 그게 우리 집까지 올 때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를 넣어요. 근데 이게 염소 흡착력이 굉장히 강해서 물 안에 있는 세균이라든가 박테리아라든가 유기화 그런 이런 것들을 잡아요, 걔가. 그러니까 걔가 있는 게 사실은 안전하게 오는 거거든. 증식을 못 하니까 바이러스가. 근데 이게 우리가 먹을 때까지도 이게 남아 있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내가 먹을 영양소까지 잡게 돼요. 그리고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이게 염소가 내 몸 안에 있는 영양소를 뺏어가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염소가 있는 물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영양 결핍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염소가 유기화합물과 결합을 하면은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탈이 생성된다라고 하는데, 유기화합물이 뭐냐면 일종의 녹이거든요. 녹 같은 거랑 결합을 했을 때 트리할로메탄이 생성된다. 그럼 발암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소가 있는 상태로 섭취를 하게 되면 발암물질을 먹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물 안에 있는 오염물질 종류를 보면 미립자라고 해서 침리, 모래, 파이프, 녹 같은 거 있는데, 모래나 파이프 녹 같은 경우 저도 이제 필터를 교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파이프라든가 이게 녹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래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정수장에서 잘 정수를 했다고 해도 우리 집에 오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특정 지역에 따라서는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수장에서 가까울수록 이게 좀 덜하긴 한데, 정수장에서 멀거나 가까운 거 똑같은 상황이 뭐냐면, 파이프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천공이라는 게 생기는데, 천공이 생기면 압력이 발생해요. 그 파이프 안에. 가령 정수장에서 만약에 10리터를 보내요. 우리 집에 올 때까지 10리터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누군가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10리터만 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필요한 양이 10리터면은 한 11리터쯤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많이 쓰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이때는 부족해. 부족하니까 쭉 당겨졌다가 안에서 압력이 당기니까 바깥에 천공 생긴 데서 바깥에 있는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랬다가 또 낮 시간이라든가 새벽 시간에는요, 많이 안 쓸 거 아니에요. 좀 조정을 하긴 하거든요. 그 보내는 양을. 하지만 조정을 해도 압력이 또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안에 있는 물이 바깥으로 밀려나가요. 그럼 밀려나갔다가 아침에 또 쓰니까 또 땡겨 들어왔다가, 낮에 또 안 쓰니까 밀려나갔다가, 또 그 저녁에 또 쓰니까 땡겨 왔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음, 지금 누가 카톡이 와서, 일단 이런 것들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정말로 정수장이랑 가깝게 있는 곳에서 파이프가 새거 아니면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화학적 오염물질이라고 있는데,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이런 게 있는데요.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화학적 오염물 그러면은요, 그 안에 이제 그 납땜 같은 것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오염물질이기도 하고, 또 코팅도 해요. 코팅도 오염물질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랑 이제 그다음에 미생물, 원생동물 막 꼬물꼬물 움직이는 거, 이런 거라든가 지아르디아, 람부리아, 뭐 크립토스 포베리움,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는 이 증식력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대장균 같은 경우에 있다고 그러면은요, 증식 딱 되기 시작을 하면 금방 증식을 해요. 금방 증식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었는데 왜 그 장염이 걸렸을까라고 보면, 생수병 입 대고 먹은 생수병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하다가, 그 생수병의 그 꼭다리 꼭다리에 묻어 있는 침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박테리아가 증식을 해서, 이게 이제 순식간에 한 마리가 두 마리, 두 마리가 네 마리 늘어나는 거 얼마 아닌 것 같은데요. 만 마리가 2만 마리 늘어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그렇게 늘어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요게 이제 요 요거의 큰 거가 요즘에 문제가 되는 포비드 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눈에 안 보여. 있는 게 만약에 다 보인다 그러면은요, 살기 힘들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어쨌건 이것들 정수해내야 되니까, 정수 방법을 보면, 정수에서 이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보면 끓이는 거죠. 많이들 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끓여 먹는 거, 뭐 그 보린물, 옥수수물 이런 거 많이 끓여 먹었잖아요. 이렇게 끓이게 되면, 아까 이 오염물질 중에서 미생물 계열, 얘들은 죽일 수 있어요. 꼬물거려요. 어, 얘들은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는데 문제가 있죠. 장점,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의 비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 박테리아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얼마나 끓여야 된다고 그러죠? 한 20분 끓이라고 그래요. 100도씨 이상에서. 그러니까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또 불편하죠. 불편하고 집안에 또 난방도 해야 돼요. 특히 여름일수록 얘들이 더 자기를 증식하다 보니까 여름일수록 더 많이 끓여 먹게 되는데, 끓이면서 연료비도 들어가고 또 많이 불편하기도 해요. 뜨거워지니까. 근데 이게 유기화합물에는 효과가 없어요.
가령 철분이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녹을 끓였는데 녹이 없어지냐고요. 만약에 모래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모래가 없어지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미생물을 죽이겠다고 끓이면서 물 다 날아가고 이제 그걸 착즙하듯이 농축해가지고 먹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물 끓이기만 가지고 정수가 된다라고는 못해요. 하지만 전혀 방법이 없을 때 끓여 먹을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령 캠핑 갔는데 뭐 정수기가 없다라고 하면 끓여서라도 먹어야겠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먹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캠핑으로만 예를 들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선택하는 게 생수거든요. 생수 부분에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마케팅 상으로 88년 올림픽 때부터 이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는데, 88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라는 거 우리나라 생각을 별로 못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물을 사 먹는 게 88년 기점으로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외국의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그 이미지 면에서 좋게 만든 수돗물을 어떻게 먹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생수의 판매가 좀 바뀌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장점이 있어요. 수질이 좋은 생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자, 수질이 좋은 생수를 구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다 깨끗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 그 돼지 무슨 뭐 병이니 닭 무슨 병이니 소 무슨 병이니 해가지고 많이들 묻어놨잖아요. 그게 다 지하수 들어간다? 그럼 그 지하수로 들어간 걸 뽑아서 정수를 해내서 판매를 하는 건데, 어쨌건 그런 지역이 가까우면은요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워낙 땅덩이가 좁아요. 좁으니까 안 들어오기는 어려워. 어쨌건 정수를 해서 수질이 좋은 거를 줘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제조사에 따라서 수질이 천차만별이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가령 저희 동네 약수터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물 공장이 있어요. 물 공장에서 제가 아는 브랜드로만 4개인가 5개인가 나가거든요. 프리미엄 브랜드도 그거 다 나가요.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나간다 그럼 제조사에 따라 수질이 천차만별이다라는 거 말이 안 맞잖아요. 한 제조사에서 수질이 같잖아. 근데 그거를 판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여기저기 걸 막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아니라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예요. 제조 판매사에 따라서. 그리고 병에 담겼다고 해가지고 수질이 꼭 좋다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담기기 전 상태도 중요하고 병 자체도 문제가 돼요. 병 자체의 안에 코팅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병 자체도 문제가 되고, 또 요즘에 많이 그 부각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있잖아요. 생수병을 계속 먹을 때 미세 플라스틱을 1년에 뭐 카드 한 장 정도를 먹는다고 하나? 엄청나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생수병 안에 있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생수병 그것도 절대로 구부리면 안 되는데, 이동 중간에 계속 꾸글꾸글꾸글 해져요. 그리고 병에 있는 생수는요, 비싸요. 왜냐하면 병값 있죠, 물값 있죠, 또 정수값 있죠, 운반해야 되죠, 거기다 판매 마진까지 붙여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요. 실제로 병에 들어오는 생수는. 근데 어쩔 수 없을 때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밖에 나가서 여름에 더 죽겠는데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물이라도 먹어야겠다. 그럼 먹을 수 있는데 비싸요. 어, 싸게 사는 거는 대형 마트에서 큰 병 사는 거고, 급할 때는 큰 병 말고 그냥 500ml 사는데, 500ml 같은 경우 편의점에서 사도 한 1,000원 정도, 뭐 싼 데는 7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크리스탈이 좀 싼데, 크리스탈이나 뭐나 이제 같은 데서 나오니까, 어쨌건 생수의 장단점 이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오늘도 요것 때문에 이제 한참 통화를 했었는데, 알카리수 제조기라는 게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미네랄 부분에서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물이 알카리를 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착안한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약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섭취를 하시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이 몸이 산성화가 돼요. 산성화가 되고 위도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때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카리수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양이온과 음이온 나뉘어서 한쪽은 그 생활용수로 쓰고 한쪽은 이제 먹는 용수로 쓰거든요. 근데 이게 정수가 아니야. 정수는 물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내줘야 되잖아요. 거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이제 이거를 분해를 해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즘에 이제 회사들이 이거를 가지고 앞에다가 필터를 달아요. 필터를 달아서 한번 걸러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방식을 써요. 근데 이거를 먹다 보면 꼭 마약 같아요. 약을 먹는 분들 위가 아프시잖아요. 이때 이거를 먹잖아요. 알칼리수를 먹으면 안 아파요, 위가. 순식간에. 왜냐하면 위산이 중화가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극이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아파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선전해서 판매를 해요.
그러다가 이 알칼리가 문제가 된다. 소화 기능을 다 망가뜨린다. 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나온 방식이 뭐냐면 수소 환원수라고 해가지고 수소를 넣었다 막 그래요. 이제 H2O에서 H가 있고 C가 있잖아요. H2O 산소가 있고 막 그렇다면 용존 산소에다가 수소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물이 조금 더 안정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산소가 없는 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가 들어가면 안정적이라고. 그것도 이제 마케팅으로 많이들 쓰는데 이 방식은 정수 방식은 아니고 어쨌건 장기로 먹으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위가 아플 때. 그때만 먹는 거고 이걸 꾸준히 드시면 안 돼. 꾸준히 드신다 그러면 소화불량이 반드시 와요. 소화불량이 반드시 오니까 요거는 꾸준히 사용하시기보다는 그냥 정말 필요할 때 한두 번 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약이니까 약을 안 먹는 게 더 낫겠죠. 필요한 경우 약을 먹겠지만 약을 안 먹는 환경으로 말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장단점, 장점, 체세포의 흡수가 쉽다. 체세포 흡수가 쉽다는 거면 우리가 이제 그 알칼리 수로 이온수 먹잖아요. 이온수가 흡수가 엄청 빠르거든요. 이게 그 방식이라서. 단점, 인체에 좋다는 임상 연구가 없다. 임상 연구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원리를 생각을 하면 알칼리수를 계속 먹으면 위산 저하되고 위산 저하되면 소화기는 다 망가지고 장 다 망가져요. 그다음에 염소,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또는 미립자의 제거가 불가능하다. 그 수소환원술이라는 것도 이렇다고요. 그다음에 박테리아라든가 바이러스의 제거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알칼리 이온수기 이런 분들하고 정수기를 전달하다 보면 이쪽에 판매하셨던 분들 또는 이거에 맹신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이분들하고 이걸 부딪히게 되는데 정말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잠깐은 필요하실 수 있어요. 잠깐은 속이 편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드신다 그러면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정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라믹 필터 방식이 있어요. 세라믹이라는 거 아시죠? 그 단지, 도자기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통과하는 방식인데 이제 가압을 해서 거기를 통과하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이미 사라진 방식이거든요. 어쨌건 박테리아는 제거도 하고 또 세척 후에 재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세척을 똑바로 안 해주면은요 거기에 물때가 끼고 뭐하고 다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바이러스 박테리아 세라믹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게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를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줄 수 있지만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이런 거는 제거가 안 된다. 그래서 세라믹만으로는 안 돼요. 어쨌건 이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단지 안에 넣어놓고 단지 밖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먹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공사막이라고 있어요. 이게 중공사막이라는 게 이 역삼투압 방식이랑 이제 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1996년도에 아메에서 이스프링이라는 거, 이스프링 요 전 모델이에요. WTS라고 그러는데 워터 트리트먼트 시스템 이게 들어온다라고 발표를 하기 전까지 웅진이라는 데에서 이거 참 이렇게 다 실명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건 거기에서 이 방식을 써서 우리나라로 석권을 했어요. 석권을 했는데 석권할 때 썼던 방식이 뭐냐면 주머니에다가 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거 조그만한 전기를 이렇게 통해서 물 아래에 있는 물 안에 있는 미네랄이 이렇게 닿으면 이게 수치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갖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치 나오는 걸 물에 담가. 우리 거는 빵이 나와. 깨끗한 물이야. 그리고 이제 니네 거 갖고 와봐. 그래가지고 이걸 넣는 거죠. 넣으면은 수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러운 물이라고 해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나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 사기다라고 해서 그거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됐는데 실제로 그걸 해서 많이 팔았고 팔 때 그 당시에 그 가격이 한 270만 원 정도 했어요. 그 당시에 270만 원이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그거 한두 대만 팔면 그냥 한 집안이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만 사줘. 라고 하면 그냥 그 집안 먹고 살았던 거예요. 이런 방식이 여선탑 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여선탑 방식이 장점이 있어요. 미립단은 싹 제거돼. 그리고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 제거가 돼. 기생충 큰 거는 또 제거가 돼요. 근데 수압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가압 펌프가 들어가죠. 전기세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유기화합물 미네랄만 제거시키는 게 아니 유기화합물, 무기화합물만 제거시키는 게 아니라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다 제거시켜요. 그리고
비효율적으로 물이 낭비돼요. 실제로 한 병을 먹으려면, 한 컵을 먹으려면 한 4컵 정도를 버리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생활용수, 오폐수, 못 먹는 물에다 버렸단 말이에요. 못 먹는 물이 아니라 말짱한 물이에요. 튕긴 거예요. 이 방식을 알면, 아, 그거는 다 쓰는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그걸 가지고 뭐 설거지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그러고도 남을 만큼 했단 말이에요. 남을 만큼. 왜냐면 계속 가압을 해야 됐거든. 엄청난 전기대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가압 펌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퀴벌레의 온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미네랄이 없다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어서 뒤에다 이제 그 코코넛 껍질이 들어가 있는, 그냥 껍질이 들어가 있는 필터를 하나 넣어 놓으니까 얘가 달아. 그래서 이게 미네랄 없죠, 달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이제 그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게 좀 걱정되는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다가 96년에 WTS가 이제 들어오게 된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많이 만들어 놨는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때서 아,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윤석금 회장이 정말 머리를 다 쓴 거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렌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야, 조금만 내고 계약금만 내고 월 얼마씩만 내. 렌탈 해줄게. 빌려줄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렌탈 그 시스템이 장착이 된 거예요. 안착이 됐고, 렌탈을 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세잖아요. 그리고 렌탈하면 어쨌건 이게 코디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누군가가 청소를 해줘야 돼. 걔들 월급이 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필터가 되게 비싸요. 방식의 필터가 이 멤브레인이라는 건데 되게 비싸요. 비싸서 요거 앞에 또 이게 보호하려고 이거 앞에 프리필터도 달아요. 근데 프리필터는 또 얼마 안 해. 어쨌건 가서 청소해줘야 되고 프리필터 갈아야 되고 뭐 하는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싼 걸로 수리탄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이거예요. 중공 사막 방식. 이거는요 굉장히 싼데 실제로 이런 방식의 필터를 쓰는 데가 어디서 쓰냐면은 투석할 때 그런 데 써요. 이제 피를 통과해 투석할 때 실사자예요. 중공사막. 그러니까 가운데에다 구멍을 뚫어 놓은 거야. 실에다가. 그래서 거기를 통과시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투석할 때 쓴다는 것처럼 이게 일회용으로 봐야 되거든요. 왜 일회용으로 봐야 되냐면 이 구멍이 막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야. 구멍이 막히면 거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발생하잖아요. 압력이 발생하면서 위쪽으로는 물이 더 정체를 해. 그러니까 물이 썩겠죠. 물이 썩고 그리고 압력이 발생하다가 압이 많이 발생하면 터져요. 그러면 거기는 또 필터가 안 돼. 그래서 중공삼합 방식의 필터를 쓰는 거를 먹어보면 간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여기서 썩어서 그래요, 물이 썩는 거죠. 장점, 미립자는 걸러낸다. 그리고 단기간에 박테리아 제거 효과가 있다. 단기간. 근데 장기로 가면 오히려 박테리아를 증식시켜요. 그 다음에 단점, 무기화학 오염물질과 바이러스 제거에는 효과가 없어요. 박테리아는 커요. 그 다음에 장기간 사용 시 미생물 제거가 효과적이 못하다라고 하는데 미생물 제거가 효과적이 못한 정도가 아니라 미생물의 증식처가 돼버려요. 그래서 장기간 사용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 렌탈하면은 이제 필터가 보통 몇 개가 있거든요. 프리 필터하고 뭐 필터하고 이거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막 흙 냄새가 나고 막 그러는 거거든. 그 다음에 이제 증류 방식이 있죠. 증류 방식은 아까 물 끓이기 이쪽에 들어가는데 증류 방식이랑 여삼탑 방식이랑 비슷한 게 뭐냐면 일단 물을 끓여서 증류수가 나온다 그러면은요. 그 순수한 물만 증류가 된 거예요. 뜬 거예요. 그거를 걸러내서 옆에서 이제 먹는 거죠. 식혀서 먹으면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요. 미네랄 다가 제거시켜주고요. 박테리아, 바이러스, 염소 싹 다 제거돼요. 근데 열이 너무 많이 나. 그러니까 효율이 너무 낮은 거죠. 생각해봐요. 물 계속 끓인다고. 물 계속 끓여가지고 증류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먹는겨. 그러면 효율이 엄청나게 낮겠죠. 그 다음에 유익한 것까지 다 제거시키고요.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에서 냄새 이런 거거든요. 뜨는 거. 그거는 농축돼 버려요. 근데 이제 증류수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2번 들어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술이 뭘로 만드냐고요? 물로 만들어요? 증류수예요.
하이트가 150m 천연 안반수 해가지고 그게 건강하다는 이미지로 이렇게 광고를 해서 이렇게 히트를 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요 지하수를 그렇게 안 파면은 물이 안 나와 제대로 좋은 물이 다 그렇게 파요. 근데 그걸 부각시켰을 뿐이거든. 근데 이제 소주 같은 걸 만들려면 증류수를 만들어야 돼요. 증류수를 만들어야지 맛 변화가 없거든. 이 증류수를 거기다가 이제 그 알코올을 섞어서 이렇게 뭐 맷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증류수를 만들어요. 근데 소주를 먹다 보면 설사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설사가 미네랄이 없어서도 그러고 차서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증류수 학교 때 실험해 보셨을 거예요. 증류수 만들어요. 물 끓여가지고. 근데 그걸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미네랄이 다 제거돼 있기 때문에 설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역삼투압 방식도 그것만 먹으면 설사를 해요. 맛도 없고 이것도 맛도 없고. 그러니까 효율도 안 좋고 맛도 없는 게 요 방식과 그 끓이는 방식이거든. 자, 이제 장단점 요까지 비교를 했는데 그럼 이제 물이라는 게 뭘까요? 물 그러면 제가 가끔 건강 상담하거나 할 때 빛과 소금이라고 그래요. 생명물질이라고. 마찬가지로 물도 생명물질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우리 몸을 그냥 물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통. 이 물통이 내 몸인데 내 몸에 구성하고 있는 이 물통을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건강한 물로. 어떻게 해야 건강한 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서 이 수도꼭다리 위에 이제 염소 요거를 제거시키는 거거든요. 캡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샤워기도 이런 거 달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씻는 물에도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조금 더 건강한 물로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사용하려고 하는데, 먹는 물은 그럼 어떤 걸 사용해야 되냐고요. 일단, 먹는 물에서 이제 카본 방식이 있어요. 이 활성탄이거든요. 활성탄이 뭐냐면, 숯이죠, 숯. 숯 방식도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옛날에 저도 이제 그걸 본 기억이 있는데 수족관만한 거에 어항만한 거, 어항만한 거에다 돌 깔고 숯 깔고 모래 깔고 해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이제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 밑으로 나온 물을 먹어요. 아우 굉장히 크죠. 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먹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집에다가 어항 놔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 활성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활성탄이 물 정수뿐이 아니라 공기 정화에도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에 이게 그 구멍들이 커요. 여기를 이제 통과하면서 막 걸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활성탄은요, 어느 정도의 사용이 기간이 지나가면 이 효과를 못 해줘요. 구멍이 막혀버리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상활성탄이라고 해가지고, 어, 얘들을 모아넣어 그냥 깨가지고 모아놔요. 모아놔가지고 거기를 통과시키는 거죠. 통과시켜서 나온 물이 정수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큰 거를 안 만들고 이렇게 좀 작게 만들었죠. 그리고 입상활성탄의 그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미네랄은 통과시키거든요. 그리고 유기화합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통과시켜요. 근데 휘발성 같은 경우는 통과가 안 되긴 하지만 또 바이러스 통과해요. 근데 휘발성은 다 통과하죠. 바이러스 통과하고. 근데 이게 처음에 새 거일 때는 효과가 되게 좋아요. 하지만 새 거가 딱 지나가면 이 물길이라는 게 생겨요. 물이 갔던 데로만 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구멍들 다 일을 못 하는 거예요. 큰 구멍이 더 커지는 거죠. 갔던 데로 또 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물길이 생겨요. 그래서 급속도로 성능이 떨어져요. 장점, 염소는 제거된다. 맛도 좋아요. 미네랄 통과시키니까. 그리고 유익한 미네랄 다 남겨주죠. 단점, 무기화합물의 제거에서 비효율적이다. 유기화합물은 제거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수로가 생기면 효과가 급감해요. 이거는 얼마가 쓴다고 말을 못해요. 진짜 엄청 빨라요. 그 다음에 불편해요. 왜냐면 크거든. 그리고 필터 교환 시기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까 중공사막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에 가깝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필터 교환 시기가 표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그래도 사용을 해요. 요즘에 또 이제 이것도 유행으로 가더라고요. 활성탄이 많이 사용을 해요. 어쨌건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 말고 전 세계적으로 사용 안 하는데 우리나라만 많이 사용하는 게 중공 사막이라는 거랑 역삼투압인데 워터 시크릿이라고 아까 처음에 틀어드렸던 거기 보시면 나와요. 역삼투압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근데 그 방식은 원래 어, 해군에서
물을 정수해 먹어야 되잖아요, 바닷물을. 그때 쓰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원래 그걸 먹을 때는요, 미네랄 블록을 넣어서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놨죠. 뭐 멸치 하나만 먹으면 그거 다 된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이제 은 코팅. 은이 그 세균을 잡는다고 해서 은 코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세탁기에도 막 이거 해놨잖아요. 근데 은 코팅 그러면은요, 물이 은에 닿는 부분만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맹신적인 부분이 있지만 어쨌건 물이 은에 닿는 부분만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염소는 제거시켜요. 왜냐하면 활성탄하고 같이 묶어놨잖아요. 그리고 미네랄도 남겨놔. 그리고 특정한 박테리아의 제거에 효과가 있어요. 은에 반응할 수 있는 박테리아. 근데 이 특정한 박테리아도 은의 면적이 넓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세탁기도 그랬다고요. 세탁기 벽을 코팅해놓고 물 들어오는 데 코팅해놔봐야 그 벽이 깎여 나가 버려. 물 들어오는데 거기로 얼마나 물이 닿겠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은나노 세탁기 뭐 이거 다 사라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바이러스 제거에 비효율적이야. 그리고 물에 은이 녹아와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 램프 방식이 있거든요. 자외선 램프.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는 제거시켜줘요.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언제 보셨냐면 옛날에 이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 물통 있잖아요. 지금 말하면 생수통. 생수통 같은 거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램프 켜 있는 게 있었어요. 램프가 켜 있으면서 이게 저게 바이러스를 죽인대 막 그러면서 그걸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걸 쳐다보면 눈에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그걸 많이 쳐다봤어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를 죽이겠다고 그 램프를 켜놓으면 램프에서 열이 난다고. 근데 열이 나는데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죽는 이 거리가 있어요. 조사거리라든가 이 줄, 이게 세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물이라는 특성상 급속도로 그 효과가 없어져요. 그러면 가까이 가면 발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가 있는데 근처에 가면은요 따뜻하죠. 따뜻하니까 어떻게 되죠? 바이러스가 증식을 더 잘하네? 더 잘해요. 더 잘하니까 이게 바이러스 증식을 많이 하면은 그 용적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얘들이 무거워. 밑으로 막 내려가. 밑으로 쭉 내려가고 내려간 빈자리만큼 옆에 또 오네? 오, 또 바이러스 증식을 잘하네? 밑으로 쭉 내려가. 그럼 이제 그 밑에 수도꼭다리가 있잖아요. 그걸 쭉 빼먹어. 그럼 뭘 먹은 거죠?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를 증식해서 먹은 거예요. 그 와중에 그게 그 신기하다고 불켜 있다고 그걸 또 쳐다보네? 눈이 또 안 좋아지네. 그래서 또 사라졌죠. 그러니까 유행으로만 보면 뭐든지 그래요. 지금 잠깐 반짝 유행한다 그러면 다 문제가 있다. 이게 검증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령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오일, 새우 오일에 대해서 이게 한참 유행했다. 요즘에 쏙 들어가고 있잖아요. 효과적이지가 않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유행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어쨌건 그 UV 방식도 이걸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예전에 WTS에 들어갔던 UV 그 램프 사진이거든요. 이 통과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방식들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활성탄이 좋기는 한데 문제가 있죠. 너무 부피가 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완전히 압축시켜 놓은 게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압축시켜서 만들더라도 UV 램프가 없다면 바이러스는 또 못 걸러줘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 안에 유기화합물도 원래는 못 걸러줘요. 그거를 걸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정수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도록 할 겁니다.